제가 소화기 문제를 해결했을 때 다른 부분들이 좋아진다. 결국 이 소화기를 통해서 우리가 혈액도 만들어내고 모든 걸 만들어내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환자들 와서 소화 기능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가지수가 막 줄어들고 있어요. 전에는 이거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 먹겠다. 그래서 되게 편중된 음식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가면 갈수록 영양이 나빠지고 몸의 구조는 자꾸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잘 먹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지 질병에 대해서 이겨내는 능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제가 주로 보는 환자들이 40대 중반부터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갑니다. 이 연령대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계속 진액, 혈액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사실상 20대, 30대에서 혈액이 부족하네, 진액이 고갈됐네, 이 얘기를 할 상황이 별로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조금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조금만 피하면 몸이 그 나이 때는 그냥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연령이 올라가고 40대가 넘어서다 보면 내가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뭔가 운동도 하고 뭘 하는데도 자꾸 몸은 더 나빠지는 그런 단계에 들어갑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크게 잘못은 없어요. 몸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원래 몸이 설계된 바가 30대 최전성기를 지나서 40대 들어가면서부터 노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몸의 분비액, 생산 능력, 그리고 근육의 능력, 관절의 유지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연령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증상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대부분 심리 상태가 안 좋아져요.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질병이 하나 둘 더 생기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심리적으로도 쪼그라들고 불안감이 자꾸 더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연령대부터는 몸에서 무언가가 점점 생성이 덜 되고 손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잘못은 크게 없습니다. 한의학에서도 50대는 진액이 고갈되는 나이다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종류의 몸에서 긍정적인 체액들이 양이 줄어들더라 이거죠. 몸의 모든 분비액은 진액이고 몸을 촉촉하게 해주는 게 진액이다 보니까 진액이 고갈됐을 때 몸이 뻣뻣해진다, 그리고 건조해진다,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액이 뭐냐? 첫 번째로 소화기의 점액입니다. 소화기가 몰랑몰랑하고 매끄러워야지 1차적인 영양분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점액이 깎여 나가고 내부에 염증이 생기고 자꾸 위염이 생기고 위궤양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몸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둘째로 혈관이 매끄럽고 몰랑몰랑해야 됩니다. 혈관 내벽도 전부 다 진액으로 매끄럽게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진액이 고갈된다 했을 때 몸에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에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로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부하가 걸리죠. 심장이 자꾸 그 부드러운 혈액 이동을 해내지를 못하니까 자꾸 더 힘을 줘야 되고 더 빨리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심장 힘 약해지고 말초 순환이 떨어지니까 말초로 공급되는 혈액이 줄어들고 모든 장기의 기능이 조금씩 자꾸 감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뇌. 우리가 뇌에서 뇌세포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뇌를 둘러싼 뇌 척수액. 뇌는 이렇게 어딘가에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두개골 속에 뇌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척추로 신경이 다발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뇌는 그 어떤 딱딱한 것과도 다 있지 않아요. 이렇게 액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충격에 대한 보호예요. 딱딱한 뼈나 근육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으면 뇌가 충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액체에 띄워 놓습니다. 직접적인 충격을 막아주는 거죠. 둘째로 이 뇌의 영양분 공급이, 노폐물은 뇌척수액 쪽으로 빠져나가고 뇌척수액에 있는 영양분이 뇌로 공급이 됩니다. 그냥 물이 아니고 영양분이 가득한 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노폐물도 들어있는 거. 나이가 들면 진액이 줄어든다 했을 때 이 뇌척수액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뇌척수액의 청결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뇌가 기능이 떨어지겠죠. 해마의 회백질이 축소가 되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뇌가 딱딱해지고 위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충분한 영양 공급도 안 되고 보호도 좀 못 받다 보니까 자꾸 손상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진액이 고갈된다 했을 때 여러 부분의 모든 진액이 다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소화기의 진액, 혈관과 심장의 그 탄력을 유지하는 그 진액, 그리고 뇌를 보호해주는 그 뇌척수액,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액이 고갈이 되면 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열 반응과 건조 반응이 나타나요. 단순히 몸을 매끄럽게 해주는 것 이상으로 몸의 기관들이 작동을 하면서 내놓는 열을 식혀주는 작용을 해요. 위 내부도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항상 보호를 받고 위가 움직이면서 내놓는 열도 점액질들이 흡수를 해요. 근데 위 점막이 다 깎여 나간 사람들은 그런 호소를 많이 합니다. 위가 건조해져 있다, 위에서 자꾸 화끈화끈 열이 난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 염증이 계속 발생을 하고 냉각을 시켜주는 진액이 없다 보니까 자꾸 열감을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뇌척수액이 줄어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뇌를 식혀줄 수가 없어요. 뇌척수액이 냉각수예요. 보호 기능도 하고 영양분도 공급을 하지만 이 열이 올라왔을 때 식혀주는 그 냉각수. 컴퓨터도 보면 보통 컴퓨터들은 이렇게 팬을 돌려가지고 바람으로 열을 식히잖아요. 근데 점점 더 이제 고기능 컴퓨터로 가면 물이나 유체로 냉각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쓰면 쓸수록 여기선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열을 식혀주는 게 뇌척수액인데 전체적으로 몸의 진액이 줄었을 때 자꾸 열이 머무는 느낌을 받아요. 조금만 뭔가 집중을 하고 좀 신경을 쓰고 그러면 열이 떠가지고 그 다음 작용이 안 일어나요. 한마디로 과열된 상태가 되는 거죠. 심장도 마찬가지겠죠. 심장도 심장 주변에 혈류가 잘 돌고 혈관이 매끄럽고 촉촉하면 심장에서 발생한 열을 빨리빨리 분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외부로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혈관이 건조해져 있고 탄력성이 떨어지고 흐름이 나빠지면 열이 자꾸 심장, 가슴에 머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장기가 심장, 뇌 이쪽으로 있다 보니까 자꾸 상열이 된다, 그 얘기를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상열이 된 사람들은 다 진액 고갈의 단계로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의 진액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위의 점막이 건강하고 위산이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위산 차단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위산은 줄어들면 안 돼요. 많은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위산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단백질 소화, 그리고 우리가 음식에 따라 들어왔던 그 세균들, 그걸 위산이 다 죽여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청결하게 음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세균들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만지는 모든 음식에는 무조건 세균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도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면역 체계를 과잉되게 가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원인이 되는 세균을 위산으로 다 죽여놓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위산이 줄어들고 위 점막이 깎여 나갔을 때 첫째로 위에서 하는 일들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그게 소장까지 내려갑니다. 어떤 상태로? 세균이 포함된 상태로. 그래서 소장, 대장에 자꾸 나쁜 균들이 늘어납니다. 1차 관문인 위를 통과해서 자꾸 소장, 대장에 그 균들의 양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러면 장 상태가 나빠지고 장에 가스가 찬다, 이 정도로 그치지가 않아요. 대장에 나쁜 세균이 많아지고 그 부패가스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위 점막이 손상돼서 그게 몸으로 흡수되면 독소로 작용해요. TMAO, LPS 이런 독성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위가 기능을 못했을 뿐인데 결국 소장, 대장에서 독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얘들이 뭐 하냐? 얘들은 혈관에 영향을 줘요.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관에 염증을 만듭니다. 그러면 혈관 상태가 나빠지니까 심장이 자꾸 부하가 걸립니다. 결국 심장이 과부하 걸려서 심장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위에 진액이 부족해졌을 때, 쉽게 말해서 위에 점액질이 얇아지고 소화액이 줄어들었을 때 소화 좀 안 되네로 끝날 것 같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불완전 소화에 의해서 생긴 독성 물질이 결국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건 결국 심장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화기를 쉽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소화기 문제를 해결했을 때 자꾸 다른 부분들이 좋아진다, 그걸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소화기를 통해서 우리가 혈액도 만들어내고 모든 걸 만들어내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환자들 와서 소화 기능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가지수가 막 줄어들고 있어요. 전에는 이거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 먹겠다. 그래서 되게 편중된 음식들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면 갈수록 영양이 나빠지고 몸의 구조는 자꾸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잘 먹게 어떤 것이든 잘 먹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지 질병에 대해서 이겨내는 능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모든 걸 피하겠다, 문제가 되는 걸 다 피하겠다, 이 방법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먹어서 크게 이득이 안 되는 거, 술, 담배, 커피, 매운 거 이런 것들은 자꾸 점막을 깎아내기 때문에 이득이 안 되는 음식이에요. 그런 거 빼고 나머지 음식들은 사실 다양하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요. 많이라는 게 종류가 많이지 양이 많이는 아니에요.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할 게 이 얘기였어요. 위장, 심장, 수면 이 세 가지 축을 회복하면 우리가 웬만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수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전 시간에는 결국 위장의 문제가 독성을 만들어내고 그게 혈관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의 악화로 이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수면이 어떻게 심장에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죠. 하버드 의대에 이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의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게 3월이죠 아마. 3월에 서머타임이 시작이 되면 갑자기 응급실이 바빠져요. 심근경색 환자가 24% 늘어나고 심장질환 위험도가 48%가 높아진대요. 서머타임을 시작하는 그날에 확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녁에 자는 시간은 똑같은데 1시간을 더 당겨서 일어나는 거예요. 총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젊은 사람들한테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는 1시간의 수면이 줄어들면 심혈관 질환이 급증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면이 직접적으로 심장에 타격을 준다. 수면의 총량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22년 미국 순환기 학회지에서 직접적인 연구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혈소판 음직력이 40% 증가한다. 즉 혈액이 끈끈해져서 혈전 위험이 높아진다 이겁니다. 그럼 잠을 잘 못 잤을 뿐인데 왜 혈액까지 영향을 주냐. 이게 또 호르몬이랑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이 있잖아요. 그게 뇌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장에서 95%가 만들어지는데 이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야지 멜라토닌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럼 이게 또 잠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잠을 잘 자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대부분 장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잠을 잘 자면 세로토닌이 잘 나오고 이 세로토닌이 또 멜라토닌을 만들어내요. 잘 자면 더 잘 자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못 자면 뭐가 나오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죠. 이거는 몸을 긴장시키고 위협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그 상황, 한마디로 위궤양이 만들어지는 그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소화할 준비가 안 됐는데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고 또 그게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보니까 세로토닌 호르몬은 또 줄여요. 그러면 멜라토닌 안 나오죠. 그럼 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면 또 코르티솔이 오르고 또 그게 위를 깎아먹어요. 위산은 많이 나오고 불면증 환자에 대해서 위산 분비가 어떤 관계가 있냐를 조사했는데 3.2배가 더 높다고 노르웨이에서 한 6만 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3배가 더 높아요. 3.2배. 불면이면 위산 역류가 더 발생을 한다. 환자들 보면 딱 그래요. 잠 못 자는데 자다가 위산이 역류를 해서 깨버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잠이 무너지니까 결국 위도 무너지고 호르몬 체계가 무너지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결국 심장을 공격을 해요. 그게 물려 있다는 거죠. 수면이 심장에 영향을 주고 위장이 또 심장에 영향을 주고 최종적으로 약해지는 건 심장이긴 해요. 근데 어떤 경로로든 소화의 문제든 수면의 문제는 결국 그 자체의 문제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면의 문제가 위장에 영향을 주고 위장 상태가 나빠지면 수면에 영향을 주고 뱅글뱅글 돌다가 계속 심장을 자꾸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솔루션으로 이 모든 것에 문제를 접근을 하려면 심장을 강화를 시켜야지 엉킨 실타래가 그때부터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라. 심박수를 130을 유지를 해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심장이 힘이 빠져서 계속 약화 쪽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위장 기능과 수면에 지금 안 좋은 그 상황 때문에 심장은 계속 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장을 강하게 박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이도 들고 했다 보니까 관절도 안 좋고 갑자기 뭐 심박수를 올리기 위해서 러닝을 한다 그러면 사고가 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단 오르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관절에 부담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러닝을 할 때는 내 체중이 한번 떴다가 이렇게 충격을 주잖아요. 근데 계단을 오를 때 잘 관찰을 해보세요. 지그시 눌러서 가는 거지 팡팡 치면서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관절에 생각보다 무리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 몸보다 무릎이 앞쪽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내 머리가 무릎보다 앞쪽으로 나가면 무릎이 아니라 이 뒤쪽 햄스트링 쪽으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무릎의 부하를 더 낮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앞으로 숙이는 자세로 계단을 한번 올라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무릎에 부담을 안 주는구나. 오히려 무릎은 이렇게 쿵쿵 찍는 데서 충격을 받는 거지, 지그시 눌러주는 데서는 대퇴사두근이 강화가 되면서 무릎 주위의 근육으로 무릎 관절을 좀 잡아주는 역할이 있어서 오히려 보강된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단에 한 칸 올랐는데 혹은 뭐 한층 올랐는데 무릎 위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 그런 분들은 정말 기초적인 단계에서 훈련을 해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또 너무 고갈됐고 혈액도 부족하고 진액이 부족한 분들, 계단 오르기를 딱 시작하자마자 플러스보다 마이너스를 느껴요.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운동을 하시되 보강을 해 주셔야 돼요. 혈액과 진액을 늘리는 그런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단 오르기를 하실 때 혼자 하셔도 금방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해보면 사람은 그 오르는 걸 되게 즐겨요. 그래서 한 번 하면 두 번을 하게 돼요, 무조건. 제가 한 번 하고 많은 사람을 잘 못 봤습니다. 또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자꾸 주어집니다. 그래도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면 좋습니다. 네이버 카페 우리 모두 튼튼 카페가 있어요. 2,500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운동을 하든 독서를 하든 누군가와 같이 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나도 하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묵묵히 자기의 일상을 기록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점점 더 발전하는 걸 느껴요. 그분들이 기록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또 기록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위들이 자꾸 한 단계 나아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 하기 힘드시면 그 카페에 가입하셔서 같이 해나가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운동이 기본이지만 몸을 회복하는 데는 운동이 무조건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몸에 재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위장, 심장, 수면, 이 세 가지의 진액을 보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요번에 액상 3종이 이제 완성이 될 거예요. 위전보호, 혈심보호, 멜라산조. 제가 서초보감이라는 브랜드를 만들면서 최종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거를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저는 보강을 하고 싶었어요. 이 세 가지.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저 세 가지면 된다. 저 세 가지가 잘 작동을 해주면 우리 몸은 회복의 방향으로 간다. 물론 전제 조건은 운동입니다. 운동이 중요하냐, 이런 제품이 중요하냐 했을 때 사실 운동하지 않는 분들은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운동을 하는데 재료가 너무 고갈이 된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좀 재료가 있는 분들 중에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운동만 해도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 제가 수만 명 환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다시 건강한 상태로 갈 수 있을까? 제가 처음 진료에서 시작을 했던 게, 저희 한의원이 위튼 한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위장 회복하니까 꽤 많이 좋아지네. 점점 더 올라오네. 근데 뭔가 모자라. 그래서 심장도 보강해 줘야겠다 하니까 훨씬 좋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위장 보강해서 심장이 좋아지는 경우보다 심장을 보강했을 때 위장이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은 걸 느끼면서, 아, 얘가 더 위에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보강을 하니까 수면이 있더라. 근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그걸 좀 단축을 할 방법이 없을까? 거기서 이제 환자들한테 저는 힌트를 얻습니다. 부작용이 그래도 최소화되면서 도움이 되는 것들 환자들이 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멜라토닌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구나. 근데 거기도 한계가 있구나. 그것도 소용이 없는 분들이
막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용없더라. 그게 왜 소용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멜라산조를 만들게 됐고,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 제품 만들면서 엄청 먹었어요. 멜라토닌도 엄청 먹고 산조인도 엄청 먹고, 그러면서 계속 비교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최종 제품이 나와서 이제 이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이제 그것도 막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고 그걸 막 아침에 테스트를 하고 막 그랬는데, 와, 이게 낮에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직원 한 명은 너무 졸려가지고 차 가지고 왔는데 집에 차를 가지고 갈 엄두가 안 나서 택시 불러서 집에 가고 그랬어요. 생각보다 반응들에 대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재밌는 일화가 많았어요. 멜라산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거는 제품력으로 충분히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제품 멜라산조 같은 경우에 효과 없으면 100% 환불 조건을 내걸 생각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액상 3종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제품들보다 제품력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축이 각각을 보강했을 때보다 동시에 이 세 가지를 같이 보강을 했을 때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축이 무너져 있어요. 못 드시고 약화됐고 못 주무시고, 정말 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난감해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회복이 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무너지면 하나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위가 좋아져서 이게 좋아진다,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성벽 밑에 있는 주춧돌 3개가 빠져버려서 성벽이 그냥 완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하나의 주춧돌을 끼워 넣는다고 해서 이게 다시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빠진 그 퍼즐을 3개를 다 끼워 넣어야 돼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이건 제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결과, 목적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또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 세 가지 축을 회복을 하면 진액 고갈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점점 몸이 괜찮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든 점점 나빠질 확률은 있죠. 근데 그 시간을 더 늦추고 조금 더 건강한 상태로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에 놓고 건강을 이해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진단을 받고 병명에 휩싸여 있으면 결국 이 흐름 전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중심에 딱 놓고, 플러스 여기다가 운동이죠. 이거면 됩니다, 진짜. 이거 외에 뭐가 안 떠올라요, 저는. 좀 더 본질적인 우리 몸의 구조를 회복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면 많은 분들이 저는 훨씬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혈신보가 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계단을 오르면서 우리 단을 먹고 최근에 재출시된 유전보 드시고 멜라산조 드시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이 길에 들어오길 잘했다. 제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었던 그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위전보, 혈신보, 멜라산조 이 세 가지가 많은 분들의 삶을 바꾸지 않을까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서초보감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된 계기가 이걸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브랜드 자체를 만들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종류의 몸에 문제가 생겼든 해결의 실마리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을 해서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이 세 가지면 된다.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임상을 하면서 이걸 늘 느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안 되면 그분의 퍼즐이 아직 완전하지 않구나. 저는 어떤 종류의 환자가 오더라도 그냥 이거 회복하려고 합니다. 위, 심, 잠. 이 세 가지를 어떻게든 회복시키면 피부병이든 두통이든 심장병이든 치질이든 소화장애건 질환명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 가지 사이클이 몸에서 돌기 시작을 하면 좋은 피 만들어지죠. 그걸 제때 공급을 하죠. 그리고 회복의 시간을 번단 말이에요. 잠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종류의 문제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든 간에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조합 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혈신보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심장력 책을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계셔서 한꺼번에 한번 접근해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금액적 부담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이 세 가지 세트 상품을 구성을 했는데,
이 세트 상품은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